자, 오늘은 실제로 상담했던 30대 직장인 A님의 사례를 바탕으로 요즘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두 가지 질문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즘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투자를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두 번째는 연봉이 올라서 세금을 더 내고 있는데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같은 투자 경험이 있으시냐? 그랬더니 주식, 펀드를 포함해서 약 10년 정도의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의 투자 성향은 공격적은 아니고 좀 중립적이라고 하셨어요. 투자 기간은 길게 보는 것도 있고 짧게 보는 것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목적은 노후 준비도 있고 그다음에 목돈 마련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투자 시점보다는 일단 목적에 맞는 계좌를 세팅하는 거를 최우선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좌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 투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질문을 드렸죠.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 IRP 이런 걸 통해 세액공제를 혹시 900만 원까지 채우고 계신지 그랬더니 교보생명 연금저축보험에 매월 20만 원씩 그리고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연금저축을 30만 원을 매월 미래에셋증권에 그리고 IRP는 매년 300만 원을 본인이 넣고 있다고 하셨어요. 즉 이걸 계산하면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는 연 300만 원 해서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잘 받고 계셨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드렸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면서도 유연하게 운용을 하려면은 지금 연금저축에 추가로 900만 원을 더 넣는 거를 고려해 보셔라. 왜냐하면 연금저축과 IRP는 합해서 이제 1,80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900만 원까지가 세액공제가 되고 나머지 추가로 넣은 900만 원은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추가 900만 원은 꼭 연금저축에 넣어야 합니다. IRP는 부분 해지가 불가하니까요. 그래서 연금저축에 추가로 900만 원을 넣으면 그리고 얘를 운용하다가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 매도가 가능하고 출금도 가능한 자금입니다. 단 여기서 이걸로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 수익금까지 빼면 그 부분은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하니까 유의해야 합니다. 뺄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나서 연금저축 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구조적으로 매달 사업비가 빠지고 그 뒤에 이자를 주는 구조라서 기대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드렸고 근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 바로 그 부분은 뭐냐면 보험회사에서는 이걸 해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세법에서는 해지가 아니죠. 단순히 금융회사만 변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전입니다. 기존에 받으셨던 세액공제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다만 증권회사에서는 반드시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 때 이전용 계좌로 개설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신규용하고 이전용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용을 만들면 연금저축 보험을 이전해 올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목돈 마련도 추천을 원하셔서 일단 목돈 마련에 유리한 계좌는 ISA입니다. 그래서 ISA 계좌를 우선 만드시고 얘는 계좌 개설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세금 혜택 요건이 완성되니까 3년 전에는 해지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3년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일반 계좌랑 그냥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 얘는 1년에 2천만 원씩 납입이 가능하고 총 5년치 해서 1억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명드렸죠. ISA, 연금저축, IRP 이러한 계좌들의 공통점은 수익을 실현해도 계좌 내에서 수익을 실현해도 당장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얘네들을 절세계좌라고 하는데 즉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은 돈까지 재투자되는 구조라서 진정한 복리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계좌 세팅이 끝났으니까 드디어 언제 투자해야 하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겠죠. 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측하면서 투자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전체 자산의 70에서 80%는 자산 배분 투자라는 걸 권해드린다. 자산 배분 투자라는 것은 주식형 자산, 채권형 자산, 대체 자산, 현금성 자산을 한 번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비중이 틀어지면, 비중도 다 정해서 투자를 했으니까요. 비중이 틀어지면 리밸런싱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원래의 비중으로 되돌리는 전략입니다. 이 자산 배분 투자는 예측을 하지 않고 시점도 따지지 않습니다. 짧게 보시면 재미없지만 2, 3년 이상 투자하면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남은 20에서 30%는 본인의 판단으로 자유롭게 투자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S&P 500 투자가 망설여지면, 한 번에 투자하는 게 망설여지면 적립식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전고점 대비 10% 이상 떨어지면 진입한다 같은 기준을 세워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대략 10% 정도 되니까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미국 금리가 내릴 것 같다. 그러면 미국의 장기채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근데 미국의 장기채는 변동성이 크니까 한 번에 투자 하실 만한 분도 있겠지만 2, 3회에 나눠서 비중을 정해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 자, 연봉이 올라서 세금을 더 내고 있는데 줄일 방법이 있나요? 우선 이 A님은 과표는 잘 모르지만 세율이 35% 구간이었던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로소득만 있고 사업소득은 없고요. 금융소득이 이자 배당해서 한 200만 원 정도는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세액공제는 지금 하고 계신 연금저축 IRP처럼 그 과세표준 과표와 세율이 정해진 다음에 최종 세금을 깎아주는 그 공제입니다. 공제라는 거는 우선 줄여준다니까 좋은 건데 세액공제는 어떻게 보면 과표와 세율이 정해진 다음이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소득공제는 이 과세표준, 과표 자체를 낮춰주기 때문에 과표가 낮아지면 세율 구간이 바뀔 수도 있고 운이 좋은 거죠. 잘하면 24% 구간까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강력한 방법이 하나 개인 투자 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 조합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법에서 개인 투자 조합에 3천만 원까지 투자하면 그 금액 전액은 소득공제가 되니 과세 표준, 과표를 낮춰주고 운이 좋으면 세율도 낮아진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예시로 이 A님의 과표가 1억이라고 가정을 해봤어요. 그리고 3천만 원을 이제 개인 투자 조합에 투자하는 순간 과표가 3천만 원 그대로 빠지니까 7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세율이 35% 구간에서 24% 구간으로 떨어지니까 이것만으로 약 930만 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굉장히 강력하죠.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개인 투자 조합은 일단 최소 3년은 묶이는 돈입니다. 조합이라는 것 자체가 보통 5년입니다. 근데 3년이 지나면 이제 소득공제 요건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제 조기 청산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조합을. 근데 이 개인 투자 조합이, 내가 투자하는 개인 투자 조합이 조기 청산이 가능한지 이제 반드시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 개인 투자 조합이 이제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건데 이 벤처기업이 어떤 벤처기업인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 혜택이 강력하지만 세금 혜택만 보고 들어갔다가 3년 후 원금 회수 가능성이 낮으면 안 되잖아요. 자, 정리하자면 투자 시점보다 계좌 세팅이 최우선이고 세금은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투자할 때 코어 자산은 잃으면 안 되니까 자산 배분 투자를 최소 7, 80% 하는 걸 권해드리고
왜냐하면 이 자산 배분 투자는 기계적이기 때문에 덜 신경 쓰고 꾸준히 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측하는 투자는 내가 어느 정도 비중을 하겠다.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을 하겠다를 반드시 정해서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